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문 대통령의 경고 왜입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금 전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경고를 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해석이 각양각색인데요. 예.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서 행간을 한번 알아왔습니다. 행간을 풀어봤다. 네네. 그럼 정확한 겁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좋습니다. 자, 먼저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랬죠. 이 말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조 장관을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계속 안고 가겠다. 네, 또 보시죠. 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데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점을 검찰은 성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 말은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놔뒀는데 요즘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국 가족 수사 과정을 보니까 인권 존중이 좀 부족하다. 11시간씩이나 밥까지 먹으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변창훈 검사. 이 수사 때도 사실 인권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까? 별 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 번 했는데요. 2015년입니다. 2015년이요? 네, 2015년인데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돼서 수사를 받았던 당시 이완구 총리 수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완구 총리처럼 부인하는 사람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저때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강한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수사를 했고 결국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죠. 네.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사실 검찰이 그동안 잘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여권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용을 재정비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물음표 문 대통령의 경고는 왜는 밀리면 안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 네. 그만큼 여권의 위기의식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해석은 잘 들었고요. 다음 물음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 유시민은 왜? 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행커께서 시키신 부분 아닙니까? 제가요? 네네. 예. 네. 자, 그럼 숙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여쭙게요. 조국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는 사실 조국 장관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을 엄호했던 사람들 그중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대선용이 아니다.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대선 출마용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엔 유 이사장의 속내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출마용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얼마나 친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논두렁 트라우마가 지금 유 이사장이 나서는 배경에 논두렁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건데 논두렁 트라우마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그거하고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진영과 여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조국 공방이
언론과 야당과의 대결이 아니라 예. 검찰과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검찰과의 전쟁. 그래서 요 이사장과 친문 세력들은 이번 정국에서 절대로 검찰에 밀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 선봉에 유 이사장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예. 유 이사장의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저 말을 들으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문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날 이 얘기를 한 날. 그랬더니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조 장관 부인을 구속시키면 정말 검찰과의 전쟁이다. 또 조국 부인을 구속하고 조국 장관을 기소라도 한다면 예. 윤석열 총장도 낙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유시민은 왜는 논두렁 트라우마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